너가 안 믿어. 자, 요거 문제 같이 풀게요. 자, 프린트 31페이지 그만하고 페이. 자, 프린트 31페이지. 자, 봅시다. 1번 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죠. 이거 뭐예요? 갈래가 수필이죠. 교술 갈래. 자, 그럼 이거 답만 좀 보자. 4번 봐봐. 4번. 글쓴이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성찰. 이 대상이 뭐겠어? 자동차지 뭐. 자동차와 자연이겠지. 자, 그거에 대한 성찰 반성을 표현했다. 1번에 4번입니다. 자, 대상에다가 자동차 쓰세요. 그리고 다시 중수필이야 이거 경수필이야? 경수필이야. 이제 외웠죠 완전히. 자, 2번.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이 얘들아 감성적 기계거든? 이거 한번 해볼게. 나에게 자동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줬다. 그리고 예술 고유의 전복성으로 전복이 뭐야? 뒤집혔다는 거거든? 익숙한 대상인 자동차를 뒤집었으니까 낯설게 드러내었다. 맞네. 자, 자동차가 가진 기능을 뒤집어서 자동차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또 관객이 그네 침대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거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딱 안 보이면 글을 읽으면 돼. 알겠죠? 6번째 줄에 써 있잖아.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써 있잖아요. 맞지? 5번. 왜 틀렸을까? 구석 다 제거한 건 아니고 옆에 뭐 의자 만들었다고. 네, 맞아요. 자, 2번에 5번입니다. 타이어를 비롯한 자, 차체와 타이어만 남기고 써 있잖아.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세 번째 줄 봐봐. 자동차에서 엔진,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뭐 했대? 다 제거했다 보여? 그러니까 자, 차체와 타이어만 남기고 이거 잘못된 거야. 3번. A에 드러난 글쓴이의 모습입니다. 빨리 A 좀 읽어보세요. 빠른 눈으로. 빨리 쫙 읽어봐. 자, 읽어봤죠? 자, A에 드러난 글쓴이의 모습. 처음에는 어땠어요? 정말 자동차를 언제 썼어요? 정말 목적이 있을 때만. 맞아? 근데 나중에는 어때? 목적이 있어 없어? 없죠. 목적 없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었다잖아. 그치? 그래서 3번에 5번이야. 그러면 1번은 왜 안 돼요? 얘들아 진짜 이렇게 돼 문제를. 때문에 딴 건 아니고. 객지에서 생활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필요한 것 뿐이지 이때부터 면허를 딴 게 아니었잖아. 얘 원래 장롱 면허였어. 면허 따놓고 안 썼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객지 생활 때문에 면허 딴 거 아니야. 2번은 왜 안 돼요? 장롱 면허에 장롱 면허. 너 장롱 면허라고 알아? 네. 면허 따놓고 안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의 편리함 아니라고요. 3번은 왜 안 돼요?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됐어? 밀폐된 공간에 조금씩 길들어졌지. 왜? 누구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A를 꼭 읽어봐야 돼. 문제 풀 때. 그리고 4번. 이때는 자동차 필요했죠. 그래서 3번에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 윗글의 표현상 특징이에요. 자, 기억 보세요. 상반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대비하여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4번 문제 좀 별표 쳐볼까? 이 문제 좀 별표 쳐보자. 자, 상반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대비해서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니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 여기 있어요? 왼쪽에 있는데 스웨덴의 생태학자 누가 보여요? 애닌 탱스로렘 보여요? A 바로 밑에 있잖아 얘들아. 자, 디귿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 뭐 있었어요? 자국. 아늑한 자궁이 있었잖아. 맞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 뭐라 그래요? 자문자답이라 하죠? 오케이?
자, 여기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기억에 상반된 속성을 대비한 거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니은 디귿 3번이다. 자, 5번. 자, 니은의 구체적 내용을 쓰시오. 니은이 뭐야? 모순된 욕망이지? 뭐라고 써야 돼요? 아까 했는데. 자신의 영토가 들어가야 돼.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그치? 써놔 일단.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그 다음 뭐 써야 돼? 그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말해요. 그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그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죠? 밖으로 나아갈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갈 의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된 욕망 모두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래서 자, 5번은 그런 식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6번 디귿의 이유입니다. 디귿 봅시다. 디귿.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3번 보세요. 현대인들의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6번에 3번이에요. 자, 6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6번은. 자, 7번 가봅니다.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한번 봅시다. 7번. 자동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맞아, 틀려? 맞지?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맞죠? 작은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넘어가봐 일단. 문명의 발전에 길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 맞겠죠?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체가 이미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5번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달리는 뭐라 그랬어요? 달리는? 무기라고 했잖아. 3번이 틀렸거든? 왜 3번이 틀렸을까 얘들아? 오, 맞아. 그러면 큰 생명체는 함부로 다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7번에 별표 치셔. 맞는 말 같잖아. 3번 맞는 말 같잖아 얘들아. 그치? 뭐가 틀렸다고? 작은 생명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자. 이런 적은 없어. 그냥 뭐야? 모든 뭐 존중이야? 모든 생명 존중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를. 7번에 별표 쳐놨어요. 모든 생명 존중이야. 작은 생명체를 보호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야. 오케이. 8번.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 뭐예요? 풀비린내고요. B는 풀비린내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글자 보고 푸는 거야? 앞뒤 문맥 봐야 돼. 당연히 앞뒤 문맥 보고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8번도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A 한번 읽어볼게. 자, A에 해당하는 문단 읽어볼 거야. A에 해당하는 문단.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 잔뜩 엉켜 있었고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린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주에 두텁게 쌓이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고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자, 무슨 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B에 해당하는 자 문단을 보겠습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릴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적 기계라는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 한다. 항상 생각하고 자동차를 타겠다는 거야. 그런 걸 뭐라 할까? 경각심. 알겠니? 경각심.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타지 않겠다. 이 소리지. 그러면 8번에 5번 볼래요? 5번. A는 글쓴이의 죄의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고 B는 글쓴이의 경각심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다. 자, 8번에 5번입니다. 암기하세요. 8번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구예요. 충분히 나올 만해요. 8번.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자, 윗글의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글쓴이의 경험을 표현한 구절. 풀, 비린내. 쓰세요. 풀 띄고 비린내. 알겠니? 그러니까 이어절이지. 풀 띄고 비린내야. 자, 10번. 기억의 경험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구절을 이문단에 찾아 4어절로 쓰시오. 이거 좀 별로다 이거. 쓰세요 그냥. 엄청난. 쓰세요 그냥.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 기억이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었거든. 이게 뭐야? 풀벌레들을 죽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별표. 이거는 평소 중딩 때 공부를 좀 얼마나 하셨나. 근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 니은이 뭔데? 너희들이 그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갔는데 수많은 풀벌레 시체들이 너네 차체 막 부딪혀 죽은 자네를 눈으로 봤어. 그럼 어때 느낌이? 오, 막 이래? 아니죠. 소름 돋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눈 뜨고는 차와 보기가 좀 그렇지. 막 시체들이 막 있다고 쳐봐. 뭔 말이겠지?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게 몇 번일까? 1번. 목불인견. 이게 뭔 소리일까?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음 이란 소리야.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음. 알겠죠? 자, 일단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일단 목불인견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다른 거 몰라도. 자, 12번. 보기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 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발상과 표현 면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며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교술갈래적 특성이 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된지 말해봅시다. 자, 1번.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과 느낀 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당연히 맞죠. 현대인에게 익숙한 자동차를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감각적 있을까 여기? 없어요. 2번 땡. 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이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 위주로 자유롭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건 얘들아 보기에 네 번째 줄에 형식이 자유롭다고 써있기도 해요. 맞지? 그 다음에 4번. 문명의 발전에 길든 현대인들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개성적인 발상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무슨 수필이라고요? 경수필이에요. 자, 12번에 2번이다. 자, 13번. 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익숙한 대상에 대해 낯설게 보게 된 경험을 독자와 공유하려고. 익숙한 대상이 뭔데요? 자동차. 그다음 글쓴이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글의 중심 소재를 독자에게 소개하려고. 3번.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환기하려고. 환경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환경 문제보다는 생명 존중 아닌가? 생태주의, 생명 존중.
맞지? 너무 광범위해요. 4번. 글쓴이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 글을 쓰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제시하려고 예술 고유의 전복적 시각 밑줄 쳐봐 얘들아. 예술 고유의 전복적 시각 밑줄.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아까 자동차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예술 작품 기억나요? 그걸 하면서 글을 시작했잖아. 맞지? 그래서 자 5번 동그라미 5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글쓴이가 첫 부분에 전시회의 경험을 얘기했어. 자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3번이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거 기억 니은 보셔야겠네요. 자 기억 니은 자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것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이게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대. 이게 니은이에요 지금. 그러면 14번에 1번부터 봅시다. 둘 다 글쓴이가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맞나요? 일단 넘어가 보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글쓴이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자 의미한다. 자 기억은 이기적인 삶을 반성하게 된 것을, 니은은 비윤리적인 삶을 반성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기억은 대상을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니은은 생태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자 5번 기억은 대상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된 것을, 니은은 길들어진 대상과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된 것을 의미한다. 몇 번일까요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 14번이 얘들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미안해. 기억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써있잖아. 적절한 것은이야. 적절한 것은. 바꿔줄래? 기억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자 바꿔주셨죠? 자 일단 어차피 얘들아 글쓴이가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이었어? 일단 첫 번째 객지에 갔어. 그러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 또 마트에서 뭐 볼 때? 장 볼 때. 맞지? 그런 내용 아니었니?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좀 이상했잖아 이게. 맞지? 그래서 적절한 것은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기억 니은 모두 글쓴이의 사회적 모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모순은 알 수 없습니다. 땡. 3번 자 기억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반성하게 됐어? 기억이 뭐였어요? 우리가 예술 작품 본 거 아니었니? 얘들아? 자동차 뒤집은 거? 전혀 관련이 없지. 자 4번은 대상을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얘는 생태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자 가장 적절한 거는 5번이에요. 기억은 대상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된 것을, 이 대상이 뭐예요? 자동차죠? 그죠? 쓰시고 자동차. 자 니은은 길들어진 대상과, 자 길들어진 대상과 대상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야.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된 것을 의미한다. 조심할 점은 심리적 거리를 뒀다는 게 자동차를 아예 안 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어때? 이전보다는 거리를 두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무슨 심이라고 써주면 좋을까? 경각심 써주세요. 심리적 거리에다가 경각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였어? 경각심이? 차를 타되 뭐 하는 거야? 차를 타되 사용량을 뭐 하는 거죠? 줄이고, 차를 소유하되 차에 뭐 되지 않으려 했죠? 종속되지 않으려 했죠? 그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A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 한번 봐볼까요? 자, A 봐보세요. A. 자, A를 보면, 자, 스웨덴의 생태학자 에민 탱스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줬던 거. 자, 보겠습니다. 15번. 현대인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동차에 중독되어 있다. 자, 나가 객지로 이사간 후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신의 영토 밖으로서의 이동 필요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나가 차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현대인은 자동차에 안주하려는 욕망과 자동차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다. 뭐가 틀렸니? 15번에 3번에 뭐가 틀렸을까? 안주. 자, 앞에 펴봐요. 앞에 펴보세요. 자, 나를 봐볼게 얘들아.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밑줄 쳐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야. 이게 뭔 소리야? 자동차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의지. 당연히 아늑한 나의 공간이니까. 두 번째, 자 밑줄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은 자동차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동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자, 다 읽어볼게. 더 읽어볼게. 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은 것도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15번에 3번 봐봐. 현대인은 자동차에 안주하려는 욕망과 이건 맞아. 자동차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야? 아니라니까. 알겠지? 자동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욕망이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자 3번에 두 번째 줄이 잘못됐어요. 4번 나가 실제적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이유는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현대인은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와 영토 밖으로 움직여야 하는 필요를 모두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번에 3번이 틀렸어요. 자 16번. 자 16번 B 한번 빨리 봐보세요. 자 B가 뭐죠? 풀비린내야. 풀비린내. 자 글쓴이 입장에서 풀비린내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서술하래요. 뭘까? 불러줄게. 자동차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동차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해야 된다. 항상 의식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해야 된다. 자, 요게 앞에 있는 B입니다. B.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7번 가봅니다. 17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빨리 A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A 좀 빨리 읽어보세요. 자, 읽었죠? 읽었죠? 자, 정답은 몇 번 같아?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러니? 마음속과 반대로 표현한 거 무슨 법이라 그래? 반어법이라잖아. 맞지? 여기 반어법 있었어요? 여기? 없어요. 1번 이때. 자,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3번. 감각적 이미지. 대표적으로 뭘까? 아니, 그러니까 시각. A잖아 지금 A. 시각이거든. 시각인데 어디서 대표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어디서 보일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얘들아. A에서 두 번째 줄. 푸르죽죽이야. 푸르죽죽. 알겠니? 푸르죽죽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야. 그러니까 색채 나오면 시각이야. 색채 나오면. 그다음 4번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두 개가 뭐예요? 의성어랑 의태어야. 의성어는 뭘 표현한 거죠? 의성어는 모양. 성. 성어. 음성 소리야. 의태어는 모양.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음성상징어 있죠? 어디 있는 것 같아? 모양 나타낸 거. 맞아. 후들후들이야. 써놓을래? 4번 옆에다가 후들후들.
후들후들은 그러면 음성상징어 중에 의성어야 의태어야? 후들후들이니까 후들후들 들려요. 그죠? 모양이죠, 모양. 그러니까 의태어라고 쓰세요, 의태어. 자, 됐죠? 18번 가봅시다. 18번. 자, 기억. 나는 손을 또 씻고 또 씻었다. 18번의 별표. 다른 학교 시험에 나온 적 있거든. 이거 무슨 느낌일까? 그러니까 무슨 행위일까 이거? 죄의식을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없애려고. 알겠지? 써놓으세요. 죄의식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였다는 그 죄의식 있지? 그걸 없애고자 합니다. 뭐 없애고자 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19번. 니은을 중심으로 윗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니은 봐보세요. 니은.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이죠. 자, 윗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이렇게 밑줄 나오면 이 문단 전체를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니은에 해당하는 문단을 좀 읽어보고 풀어봐요. 몇 번 고른 것 같아요? 4번. 자, 4번 한번 읽어보자. 니은과 현재 나의 모습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까지 맞아. 끔찍한 경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응? 봐봐. 니은에서 세 번째 줄 봐봐.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물론 태도가 여기 나오긴 하죠.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데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인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 비린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자 밑줄 세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니은에 대한 전체적 설명은, 자, 끔찍한 경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4번을 볼 수도 있는 거야. 풀비린내를, 그러니까 풀벌레를 죽인 경험은 어때? 일단 글쓴이한테 충격적 경험이었지. 맞아? 봐봐. 잘 읽어봐. 끔찍한 경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건 뭔 소리야? 풀벌레를 죽였잖아. 그럼 풀벌레를 죽인 거를 경험했지. 이 경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의 태도라는 서술이거든. 이거야. 자동차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번은 그냥 봐봐. 끔찍한 경험 끊고 올바른 태도를 따로 읽어버리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연결된 문장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4번이 이제 함정이야. 그러니까 끔찍한 경험, 풀벌레 죽인 거.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 자동차 잘 해야겠다.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문장이 아니지.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경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 이게 잘못된 거야. 함정이 함정. 몇 번이 더 적절한 줄 알아? 2번이야, 2번. 니은과 나의 모습의 차이점을 부각해. 자, 끊고. 이건 맞지. 자동차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나의 죄책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거야. 알겠니? 오케이? 왜냐면 자동차 이 사람 봐봐. 읽어보면 어땠어? 응?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었잖아.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안 되겠다,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없애 못 없애? 못 없애지. 맞지?
그러니까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9번은 2번이다. 자, 4번은 함정이 함정. 자, 그 다음에 20번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쌤이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 마지막 문단 잘 봐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 나서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밑줄 쳐요.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죄책감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글을 어떻게 끝냈어? 아,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았다. 끝났어. 난 끝났어. 죄책감 이제 안 느껴. 이거야? 아니야. 계속 글쓴이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소리야. 이해가? 차를 뭐 했으니까? 못 없애니까.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읽었을 때 19번의 정답이 일단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4번이 함정이에요. 4번이 함정. 20번은 불러줄게요. 차를 유지하되 차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자, 차를 유지하되 사용은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자,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차를 유지하되 차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자, 이제 맨 앞에 펴주세요. 자, 어디냐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습서 피세요. 자습서. 자, 조금 더 하다 가실 거야. 자습서 몇 페이지냐면요. 자, 62페이지 펴보세요. 62페이지. 자, 62페이지 가보자. 기다려. 야, 씨. 빨리. 자, 이제 극갈래 좀 가볼게요. 극갈래 보자. 자, 우리 여기 별표죠. 이 뭐야 이거? 야, 너 빨간색으로 너 이름 쓰면 어떡하냐? 자, 극갈래 별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뭐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 꼭 말해야 될까? 뭐 내세우지 않았다?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별표. 중요해. 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갈등, 사건을 보여주는 문학 양식이다. 소설은 뭐가 반드시 있어요? 소설. 서술자가 반드시 있어요. 알겠니? 자,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자, 전통극, 현대극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 일단 넘어가세요. 전통, 현대극 넘어가시고. 자, 희곡의 이해 좀 봅시다. 자, 희곡의 이해. 자, 별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여 창작된 연극의 대본을 말합니다. 해와 역감은 연극 많이 볼 수 있죠. 20대 때 가고 이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자, 희곡의 특징. 자,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과거 사건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처럼 현재형으로 서술한대요. 알아둬야 돼. 자, 무대 상연을 전제함으로 얘들아 이거 암기하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요거야. 이거 암기해주자. 암기.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함으로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 연극이니까. 알겠니? 자,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뭐 대립 갈등은 소설하고 비슷하죠. 자, 당연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 빨간색 암기하세요. 빨간색 암기. 자, 그다음 희곡의 구성 요소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의 별표. 희곡의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으로 인물, 장소, 무대 장치,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래요. 설정하는 거래요. 이게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 대사를 볼까요?
당연히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로 희곡의 모든 사건은 자 밑줄 칠래. 희곡에서 모든 사건은 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대사는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등을 간접적 별표,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무대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자, 그럼 내려가 보면 대화, 독백, 방백 좀 봐볼 건데 솔직히 얘들아 대화랑 독백은 뭐하러 외우니? 어차피 우리 아는 거 아니야? 대화는 그냥 뭐야? 대사잖아 대사. 넘어가시고. 자, 독백은 배우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근데 요것만 체크하세요. 요것만. 독백은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등장인물 두 사람 나와서 막 대사를 쳐. 이건 대화고. 그죠?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이렇게 불빛 이렇게 비춰줄 거 아니에요? 조명 비춰주면 혼자 그걸 해요. 그럼 연극 본 적 없어요? 해 하여튼. 알겠지? 그게 뭐야? 독백이지? 그러면 이 관객은 그걸 보면서 그죠? 그 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요거 하나. 자, 방백 암기하세요. 암기. 이건 평가원에서도 나와요. 방백 암기하세요.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대사. 자, 무대에 있는 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대. 독백하고 좀 다른 거지.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관객에게 들린다. 왜? 무대에 있는 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 의도를 전달하는 거래. 알겠니? 이걸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고 뭐만 잘 비교해주면 돼요? 독백, 방백만 비교해주세요. 알겠지? 서술이 됐을 때 독백인지 방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시문 좀 볼까요? 자, 지시문 봅시다. 자, 지시문은 지문이라 하죠. 희곡에서 배경효과, 조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심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바탕글이라고 하는데 보통 현재형으로 쓴대요. 지시문의 종류는 행동, 무대 등이 있는데 자, 묶어주세요. 여기 두 개. 자, 묶어주시고 별표. 행동 지시문은 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상태, 입장, 퇴장 등을 지시하는 거고 자, 무대 지시문은 작품의 배경, 무대 장치, 소도구, 음향, 조명 등을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다시 희곡 연극에서 배경효과, 조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지시문, 지문이라고 한대요. 말 그대로. 자, 여기까지가 희곡이야. 희곡. 자, 그럼 밑에 시나리오라고 나와 있죠? 자, 시나리오는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연극이 아니고 영화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쓴 각본을 말한다. 장면의 차례, 배우, 행동, 대사, 카메라 움직임, 화면 연결 등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특징 봅시다. 첫 번째 별표.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다. 자, 요거 외우세요. 요거 암기. 요거 암기. 뭐 때문에 암기일까? 이것 때문이야. 등장인물의 수와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최근에 우주 영화 하나 보고 왔거든요. 이번에 개봉한 거. 태양이 죽어가. 그래서 걔가 우주선 타고 다른 천체에 가. 다른 곳에 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오거든. 그게 말이 돼? 그렇죠? 걔가 진짜 지구 밖으로 나간 거 아니잖아. 마치 영화잖아.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의 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그 저기 뭐냐 그 막 마블 있잖아. 마블 뭐였지? 어벤져스 봤어요? 아, 하여튼 막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막 수천 명이랑 막 싸워. 그죠? 그 진짜 그게 다 등장인물로 나온 거야. 그래픽이야, 그래픽. 알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등장인물의 수와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뭐랑 비교해야 돼? 뭐랑 비교해 주셔? 희곡과 비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비교하세요. 이렇게 써놔야지 비교하셔요. 안 보게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흘려와요. 자, 그다음 내용이 장면, 씬 단위로 구분된다. 시나리오는 계속되는 장면 전환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 요것만 밑줄. 장면, 씬 단위로 구분된다. 자, 뭐 카메라 기법, 촬영 기술 관련된 특수 용어 지시형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자, 내려가면 마지막 주요 시나리오 용어 좀 봅시다. 우리 이거 봅시다.
자, 일단은 학교에서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 일단. 자, 신 장면 번호 숏 한 번에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 쇼츠 생각하면 되겠네. 쇼츠. 자, 오버랩. 자,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첫 번째 화면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기법이래. 그래도 이건 좀 알아둘까 우리? 오버랩이랑 신 이 정도는. 자, 페이드인. 자,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거래. 그리고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래. 이거 그냥 두 개 뭐니 얘들아? 반대지? 이거 두 개 반대잖아. 맞니? 그 다음에 클로즈업. 야, 이거는 너희들 안 외워도 알지 않아? 응? 핸드폰으로 따지면 이거야. 이거 뭐야? 확대시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보여주는 거. 클로즈업. 자, 그 다음에 내레이션. 이것도 별표.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 또는 그런 해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등장인물이 어딜 걸어가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등장인물이 입에서 이렇게 대사를 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장면 밖에서, 그죠? 대사가 나오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걸어가는 장면인데, 그죠? 여기다가 뭘 넣은 거예요? 말을 집어넣은 거라고. 알겠죠? 아는 형을 만나러 갔다. 근데 이 새끼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내레이션이라고 한대요. 됐지? 그래서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 또는 그런 해설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신, 오버랩, 클로즈업, 내레이션 이 정도. 자, 이제 오른쪽에 동주 봅시다. 동주 핵심 정리 봐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해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요거 하고 쉴게요. 자, 갈래는 희곡이래요? 시나리오래요? 시나리오 별표. 자, 성격은 교훈적 일대기적이래. 교훈적 밑줄. 자, 시공간. 시대는 일제강점기 말기입니다. 얘들아, 일제강점기 말기면 몇 년 될까? 나만 쓸게. 1940년대죠? 몇 년에 광복했어요? 45년 8월 15일 날 강복했잖아요. 자, 공간은 만주. 경성이 어딜까? 경성? 서울. 우리 서울. 우리 서울을 일제 때 경성이라 불렀어. 알겠지? 후쿠오카. 어디예요? 일본. 자,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래요. 이 두 사람이 핵심 인물이겠네.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래. 그래서 여기 일대기적 써있네요. 자, 주제. 자, 별표입니다. 그 혹시 요거 할 때 윤동주 시 이렇게 외부로 안 줬니? 아직은 안 줬어? 주면 말해주세요. 다른 학교는 줘가지고. 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 요거 밑줄.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요거 중요한 거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입니다. 자, 1번. 중요한 거 나왔네. 윤동주의 시를 내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했대요. 별에는 답 있어요. 아, 줬어? 줬어? 나 안 나가긴 했어요. 서울시. 그러니까 안 줄 리가 없지. 잠깐만. 근데 여기 위에 그거래 진절 안 되고 오케이. 꼭 읽어서 나 이쪽에 자,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이따 얘기 이따가. 공주 아까 자, 봅시다. 근데 어차피 요거 관련 문제 풀 때 시가 자주 들어가요. 야, 2개 정도면 다행이야. 어떤 학교는 우리 이 동네는 아니고 어떤 학교는 윤동주의 유명한 시들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다 줘. 그래놓고 2문제, 3문제 내요. 2-3문제. 짜증나게. 그러니까 일단 2개 정도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윤동주의 삶과 송문규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준대. 중요하네. 대비하여. 그럼 두 사람의 삶이 다르겠네요. 맞죠? 여기부터 다르잖아요. 시인과 독립운동가. 자, 그 다음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이 영화 보셨나? 넷플에 있는데. 자, 그래서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대요. 왜 흑백 처리가 몰입도를 높일까요? 오래돼 보여가지고. 그냥 외우세요. 뭔 소리야? 사실성을 반영한다는 거야. 뭐라고? 사실성. 옛날이야, 현재야? 1940년대잖아. 그러면 옛날이야, 현대야? 옛날 과거잖아.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여주는 거야. 옛스럽게 보여주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외워. 그냥 외우면 돼. 외워. 아니 이거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알겠지? 옛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흑백 처리를 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현재, 과거, 현재. 이거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별빛 치시고. 순행이라 그래, 역순행이라 그래? 역순행이라 그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순행적 구조는 뭡니까? 시간 순서대로. 역순행적 구조는 봐봐. 현재인데 다시 어디로 갔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잖아. 맞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역순행적. 그러면 순행적은 뭐라고 해요? 시간 순서대로. 알겠니? 자, 이렇게 우리가 핵심 정리를 좀 받고 10분 쉬고 동주 작품 보겠습니다.